비트코인이 5년 후에 2030년에 얼마까지 가격이 될까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115에서 120K 정도이고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극단적 하락 시나리오고요. 한 30K에서 100K, 4천만원에서 뭐 1억 4천만원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반토막 나는 그런 수준이겠죠. 강력한 부정적 규제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요즘에 사모으고 있거든요. 금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금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사모으고 있으니까 금을 자기들이 못 사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면서 이걸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 기술적 문제 또는 경쟁자의 부상. 근데 기술적 문제가 지난 15년 동안 이게 기술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술적 문제랑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등장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증권사가 먼저 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로 암호를 풀 정도면은 증권사가 시총이 훨씬 많은 증권이나 채권을 갖고 있는데 뭐하러 지금은 엄청 작은 이 비트코인을 털겠어요. 그 위협이 아니고 아직 멀었고 그 안에 대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뭐 큰 이슈가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글로벌 경제 침체 심화, 이것도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트렌드가 경제 침체가 오면은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거든요. 그럼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이건 오히려 호재다. 그리고 투자 심리 붕괴,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근데 이것도 비트코인이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15년 동안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줘왔고, 15년 동안 증명을 그 챌린지를 이겨온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10달러짜리가 지금 1억 5천이 된 거니까 믿음이 점점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극단적 하락 시나리오. 그 다음에 보수적 시나리오가 3년 후 150에서 250. 지금이 약 110K니까 뭐 한 2배까지 보는 거죠. 5년 후에 2배. 나스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스닥의 성장률과 비슷하다. 연 5에서 10% 성장률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나스닥 뭐 QQQ 투자한 거랑 좀 비슷할 것 같다. 어떨 때 그러냐면은 점진적으로 기관이 유입이 되는 경우, 그리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경우에, 그리고 시장이 성숙돼서 이제 규모가 커져서 과거와 같은 극심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우. 가능성은 약간 중간, 그러니까 높지 않다.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약간 중간이다. 그리고 중립적 기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범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00K에서 750K. 그러니까 한 7억에서 10억 정도인 거죠. 7억, 10억. 지금 1억 5천인데 3년 후에 7억에서 10억이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든데, 이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니까 좀 이제 팔이 안쪽을 굽는다고 좀 높게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마크 인베스트라던가 뭐 파인더.com 이런 사람들, 탐리, 예, 그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기관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는다는 거죠.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은 부자들이 이 비트코인의 좋은 점을 지금 점점 더 알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좋냐면 세금을 피해갈 수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 그 상속세라던가 양도소득세, 이게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는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상속세 50%, 양도소득세 20%. 그래서 부자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부자들의 수가 54밀리언이래요. 전 세계 1밀리언 이상 가진 사람들의 부자의 수가 54밀리언.
그리고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21밀리언, 54밀리언 대 21밀리언. 근데 21밀리언 중에 적어도 반은 사람들이 이걸 쥐고 안 놔. 그래서 많아도 반밖에 안 남아있어요. 반도 안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크게 잡아도 반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54밀리언의 부자가 10밀리언의 비트코인을 나눠 가지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장자라도 1비트코인을 못 갖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이 희소성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가진 사람들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0만 장자 54밀리언이 남아있는 10밀리언을 가지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만 그래. 100만 장자 개인만 54밀리언이고 기관도 있고 국가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1비트코인을 가지려고 남아있는 10밀리언의 비트코인과 경쟁을 하면은 이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갑자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무섭게.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이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7억, 10억. 지금 1.5억 하는데 10억 되면은 괜찮잖아요? 아주 좋죠.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진짜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중상 정도? 이게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금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신흥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폭넓게 채택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은 신뢰도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죠. 이 시나리오는 1밀리언에서 1.5밀리언이니까 거의 14억에서 20억. 비트코인 한 개에 13억에서 20억인 거예요. 와. 여기는 글로벌 신뢰 위기 심화, 법정 화폐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글로벌 신뢰 위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전체 GDP 대비해서 이자를 내는 비율을 나타내는 표인데, 지급하는 이자의 규모가 4에서 5%면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위험한 수준이고, 6%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GDP의 6% 이상을 이자로 낸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수준이고, 여기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하고 그리스가 거의 6, 7%에서 이제 있었던 거고, 6, 7%가 되면은 이게 이자가 너무 많아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이자가 많으니까 이자를 내기 위해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고, 근데 국채를 발행하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이자율이 또 높아지고, 그 높아진 이자율을 다시 내야 되고,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터닝 포인트.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6%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한 4%에서 5% 사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 이자를 줄일 생각이 없어. 미국은 오히려 이 GDP를 늘려서 이 비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죠. GDP를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자율 낮춰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4.5인데 5%를 넘어가고 6%를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낙관적 시나리오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신뢰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하면서, 왜냐면 알거든. 여기를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안화폐 역할이 강화된다는 거죠. 개발도상국 및 기업이 채택화가 가속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현금을 갖고 있을 텐데 그 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레이어 2 솔루션 활성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결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과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커피 사 먹을 때 커피 사면서 금 이만큼 떼내서 이렇게 금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시스템 레이어 2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결제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커피의 가격이 2달러인 동시에 뭐 24토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받는 거죠, 가게들이. 점심값이 24토시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제 월급을 뭐 104토시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좀 과연 이런 시대가 올까 하긴 하는데, 만약에 글로벌 신뢰 위기가 심화돼서 진짜 이게 미국의 이자 수준이 5% 넘어서 6%로 가려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봐요. GDP의 6%가 된다, 이자 지급 비용이. 그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초강세 시나리오가 2밀에서 2.5밀. 그러니까 이거는 코인 한 개당 뭐 25억에서 30억. 이거는 이제 가능성은 중하이고 매우 공격적인 시나리오고, 세계 경제 정치의 급진적인 변화, 이건 거의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통 금융 시스템이 망한다는 거를 거의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년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이거는 중하가 아니고 하하하 정도. 그래서 글로벌 통화 패러다임의 변화, 심각한 금융위기나 법정화폐의 신뢰 붕괴. 그래서 여기서 지금 4.5%인데 뭐 거의 8, 9, 10%이 정도까지 가면은 글로벌 통화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먼 거 같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6%가 일단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럼 또 돈을 찍어야 되고, 그러면 채권값이 싸지고, 여기는 진짜 금방일 것 같아요. 6, 7, 8, 9 여기는 진짜 금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적 채택의 가속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점심을 사토시로 내고 먹는 거, 24토시로 내고 먹고 월급을 104토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규제 프레임워크,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세계가 박살이 나 있는 이런 진짜 둠스데이 그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거는 진짜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보수적 시나리오하고 중립적 시나리오의 중간 어딘가일 것 같아요. 한 500회 정도만 돼도 저는 엄청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면 7억인가요? 네, 7억. 한 개에 7억. 그럼 고맙죠. 한 개에 7억이면. 그럼 은퇴할 수 있어. 은퇴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여기이기도 하고, 예. 그럼 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가져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